안녕하세요. 즐거운 만남, 행복한 만남, 책 읽는 은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 지음, 이한이 옮김, 발행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부제로는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저는 습관에 관한 책들을 많이 접했는데요. 이 책은 기본 이론과 함께 가장 쉽고도 빠르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실천법을 잘 알려주어서 괜찮고 아주 인상적인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놀랍고도 엄청난 변화들. 2012년 11월 나는 내 개인 블로그 제임스클리어닷컴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 메모해둔 습관에 관한 경험들을 대중과 공유했다. 글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올렸고 꾸준히 글을 올리자 몇 달 지나지 않아 1000여 명의 뉴스레터 구독자가 생겼다. 2013년 무렵에는 그 수가 3만 명 이상으로 2014년에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내 글은 온라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뉴스레터 중 하나가 되었다. 2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마치 사기꾼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나를 습관 전문가라고 부른다. 2015년 뉴스레터 구독자 수는 20만 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미국의 손꼽히는 출판사 펭귄 랜덤하우스와 이 책을 계약했다. 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저런 사업 기회도 많아졌다. 페이스북, 구글 등 유수의 회사들로부터 과학적인 습관 형성과 행동 변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관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미국과 유럽의 컨퍼런스에서 주요 연사로 초청받기도 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한데 모아 2017년 초 나는 습관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그리고 일과 생활에서 더 나은 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조직 및 개인을 위한 첫 번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약 1만 명 이상의 운영자, 관리자, 코치, 교사가 습관 아카데미를 거쳐갔고 이들과 함께한 자극은 일상에서 습관을 형성하는 일에 대해 내게도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2019년 현재 제임스 클리어닷컴에는 월 100만 명 이상이 방문했고 주간 뉴스레터를 50만 명 이상이 구독하고 있다. 처음 글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숫자다. 기업가이자 투자자인 나발 라비칸트는 이렇게 말한다. 위대한 책을 쓰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그 책이 되어야 한다. 나 역시 이 책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생활했다. 부상에서 회복되고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고 운동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고 작가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된 것은 다 작은 습관들 덕분이었다. 작은 습관들이 내 재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마 당신도 이 책을 집어든 순간부터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계획에 대해서 단계별로 소개한다.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니라 평생 지속하는 습관에 관한 것이다. 내가 전할 이야기는 수년간 쌓아온 생물학, 뇌과학, 철학, 심리학, 그 밖의 다양한 학문들의 바탕을 두고 있다. 오래전 위대한 인물들이 생각해낸 최고의 생각들과 최근 과학자들이 밝혀낸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들을 종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생각들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이를 연결해 최선의 행동을 이끌어내길 바란다. 여기 소개한 지혜들 중 어떤 것들은 나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바보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 이 책은 크게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라는 4가지 습관 모델과 이를 발전시킨 4가지 행동 변화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리학에 대해서 좀 아는 독자라면 이 용어들이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 나왔음을 알아챌 것이다. 1930년대 스키너가 자극, 반응, 보상으로 제시한 이론은 찰스 두이그가 습관의 힘에서 신호, 반복 행동, 보상으로 대중화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 내가 제시하는 관점은 인지과학 및 행동과학을 통합한 모델이다. 습관과 관련해 외부의 자극과 내적 감정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설명한 최초의 행동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리라고 자부한다. 인간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 매분 매초 변화한다. 하지만 이 책은 변화하지 않는 것에 관한 책이다. 인간 행동의 근간을 이야기하며 매년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자 우리의 사업, 가족,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개념들이다. 더 나은 습관을 만드는 단 한 가지의 올바른 방법이란 없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이 접근법은 어디서 시작하든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든 관계없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 책에 제시된 전략들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자기개발 방법을 찾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목표가 건강이든 돈이든 인간관계든 생산성이든 상관없다.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책은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파트 1. 아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매일 1%씩 달라졌을 뿐인데 어떤 중요한 순간은 과대평가되는 반면 매일의 사소한 진전들은 과소평가되기 쉽다. 흔히 우리는 대단한 행위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살을 빼고 회사를 설립하고 책을 쓰고 챔피언십을 따내는 등 어떤 목표들을 이루려면 어마어마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압박한다. 1%의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 가끔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 수학적으로 생각해보자. 1년 동안 매일 1%씩 성장한다면 나중에는 처음 그 일을 했을 때보다 37배 더 나아져 있을 것이다. 반대로 1년 동안 매일 1%씩 퇴보한다면 그 능력은 거의 제로가 되어서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성과나 후퇴였을지라도 나중에는 엄청난 성과나 후퇴로 나타난다.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이 습관도 반복되면서 그 결과가 곡절로 불어난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아주 작은 차이여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 2년, 5년, 10년 후를 생각해보라. 좋은 습관의 힘과 나쁜 습관의 대가는 현저한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매일 이것을 느끼고 감사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는 작은 변화들을 무시한다. 그 순간에는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돈을 조금 아낀다고 해서 백만장자가 되진 않는다. 사흘 연속 체육관에 가도 멋진 몸이 만들어지진 않는다. 오늘 밤 1시간 동안 중국어를 공부해도 중국어로 말하지는 못한다. 그저 아주 작은 변화가 있을 뿐 그 결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쉽게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불행히도 변화는 느리게 일어난다. 우리는 곧 나쁜 습관으로 돌아간다. 오늘 정크푸드를 먹었다 해도 체중계 바늘이 바뀌진 않는다. 오늘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족을 소홀히 한다 해도 가족은 우리를 이해해준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도 대개는 제 시간에 끝마치게 된다. 결심은 잊히기 쉽다. 하지만 좋지 못한 결심들, 사소한 실수들, 작은 변명들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1%씩 잘못을 계속해 나가면 이 작은 선택들은 해로운 결과를 켜켜이 쌓아간다. 잘못 내디딘 한 발자국, 지금 1%의 퇴보가 조금씩 쌓여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이 성공적이든 성공적이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진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성공으로 가는 경로에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일어난 결과보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백만장자라 해도 매달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면 나쁜 궤도에 있는 셈이다.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좋게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지금 파산했다 해도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있다면 경제적 자립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비록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느릴지라도 말이다. 결과는 그동안의 습관이 쌓인 것이다. 순자산은 그동안의 경제적 습관이 쌓인 결과다. 몸무게는 그동안의 식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지식은 그동안의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이다. 강한의 잡동사니들은 그동안의 청소 습관이 쌓인 결과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했던 일의 결과를 얻는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궁금한가? 자잘한 발전과 퇴보를 그래프로 그려보고
확인해 보라. 시간은 성공과 실패 사이의 간격을 벌려놓는다.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들였든 그것은 복리로 증가한다. 좋은 습관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시간을 적으로 만든다. 목표 달성은 일시적 변화일 뿐이다. 지저분한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해보라. 방을 치우기로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당장 청소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끌어올려 방을 치웠다. 하지만 대충 청소하거나 뭐든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방은 또 지저분해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런 결과의 배경이 된 시스템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인을 다루지 않고 증상만을 치유한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순간을 변화시킬 뿐이다. 이것은 개성과는 다르다. 우리는 결과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결과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로 해야 할 일은 결과를 유발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목표는 행복을 제한한다. 목표 뒤에는 이런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목표에 도달하면 행복해질 거야. 목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의 문제는 다음 표지판에 도달할 때까지 행복을 계속 미룬다는 것이다. 나는 수없이 이런 함정에 빠져 내가 뭘 하는지 잊곤 했다. 수년 동안 나에게 행복이란 미래에 있는 것이었다. 시스템 우선주의는 그 해독제를 제공한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좋아하게 되면 이제 행복해져도 돼 라고 말할 시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면 어느 때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우리가 처음 상상했던 한 가지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성공할 수 있게 해준다. 목표와 장기적 발전은 다르다. 마지막으로 목표 중심적 사고방식은 요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달리기 선수들은 경기가 있으면 몇 달 동안 열심히 운동한 끝에 결승선을 통과한다. 그리고 당분간은 훈련을 멈춘다.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것을 달성한 뒤에 무엇이 남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과거의 습관으로 쉽게 돌아가곤 한다. 목표 설정의 목적은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다. 반면 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게임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보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순환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즉, 과정에 전념하는 것이 발전을 결정한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면 우리 자신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스템이다. 나쁜 습관은 그 자체로 계속 반복되는데 이는 우리가 변화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할 수 없는 나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표를 높이지 마라. 시스템의 수준을 낮춰라.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이다. 나는 단순히 과거의 습관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강조하고 싶다. 전체 시스템의 부분인 작은 습관들 말이다. 원자가 모여서 분자 구조를 만들어내듯 아주 작은 습관도 모여서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다. 습관은 우리 삶의 원자들과 같다.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개선을 이끄는 기초 단위들이다. 이런 자잘한 일상의 행위들은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하나 쌓여나가면 초기에 투자한 비용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커져서 거대한 승리의 연료가 된다. 그것들은 작지만 강하다. 정기적인 실행 또는 일상적인 행동들은 작고 실행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을 내는 근원이다. 시스템의 한 구성 요소로 종합적인 성장을 이끈다. 챕터 2 정체성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비밀. 좋은 습관을 며칠 이상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진심으로 노력하고 이따금 동기가 꿈틀댄다고 해도 말이다. 운동, 명상, 일기쓰기, 요리 같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 하루 이틀 정도는 노력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지나면 귀찮아진다. 반면 어떤 습관은 한번 자리 잡으면 영원히 지속된다. 특히 원하지 않는 습관일수록 그렇다. 정크푸드를 먹는다든지 TV를 지나치게 오래 본다든지 일을 자꾸 미룬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건강하지 않은 습관은 벗어나기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 둘째, 변화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이 챕터에서는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우리의 첫 번째 실수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을 잘못 골랐다는 데 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 마치 양파 껍질처럼 여러 단계, 즉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층은 결과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살을 뺀다거나 책을 낸다거나 챔피언십을 따낸다거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운 목표 대부분은 이 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두 번째 층은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층은 우리의 습관과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 매일 체육관에서 새로운 운동을 해본다든가, 작업 흐름을 개선하고자 책상에 널린 잡동사니들을 정리한다든가, 명상을 훈련한다든가, 우리가 세운 습관 대부분이 이 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세 번째 층은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층은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 세계관, 자아상,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판단 같은 것들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설, 편견들 대부분이 이 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결과는 우리가 얻어낸 것이며 과정은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정체성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다. 꾸준히 유지될 습관 1%의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세우라고 할 때 이 3단계 중 더 낫거나 더 못한 어느 한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변화의 단계 모두가 각각의 방식으로 유용하다. 문제는 변화의 방향에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과 중심의 습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세워야 한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두 사람이 공연을 한다고 해보자. 누군가가 담배를 권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괜찮습니다. 담배 끊었어요. 언뜻 합당한 대답처럼 들리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흡연자이며 뭔가를 하느라 애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전의 믿음을 버리지 못한 채 행동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괜찮습니다. 저는 흡연자가 아니거든요. 작은 차이지만 이 대답은 정체성을 바꿨다는 신호다. 이전에는 흡연자였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흡연자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뭔가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정체성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이렇게 생각할 뿐이다. 날씬해지고 싶어? 이번 다이어트를 계속하면 날씬해질 거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행동만 생각한다.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음을 깨닫지 못한다.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믿음 체계가 있다.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벌지만 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걸 더 잘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돈을 쓰는 쪽으로 이끌릴 것이다. 더 건강해지고 싶은데 뭔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면 운동보다는 쉬는 쪽으로 이끌릴 것이다. 근본적인 믿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습관을 바꾸기란 무척이나 어렵다.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웠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변화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콜로라도주의 기업가 브라이언 클라크의 이야기는 좋은 사례다. 저는 계속 손톱을 깨무는 버릇이 있었어요. 어릴 때 신경이 곤두설 때 시작된 버릇인데 이 버릇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었죠. 결국 손톱이 조금 자를 때까지는 물어뜯지 말자고 결심했어요. 의지만으로 겨우 해냈죠. 그러다가 클라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다. 아내에게 처음으로 네일샵에 가보자고 했어요. 손톱 관리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 물어뜯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생각은 맞았는데 금전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었어요.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들이 꽤 근사해 보였어요. 또 물어뜯지만 않는다면 제 손톱이 정말 건강하고 매력적이라고 네일 아티스트가 말해줬거든요. 갑자기 손톱에 자신감이 생겼죠.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뭔가가 생겨난 거죠. 그게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전 그 뒤로 손톱을 물어뜯지 않아요. 초조함이 극에 달한 순간에도요. 적절히 관리된 손톱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본질적인 동기가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습관이 정체성의 일부가 될 때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자신의 어떤 모습에 자부심을 가질수록 그와 관련된 습관들은 유지하고 싶어진다.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질문. 정체성은 습관에서 나온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는다. 정체성은 경험을 통해 습득되고 익숙해진다. 엄밀히 말하면 습관은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 매일 친구를 정돈한다면 나는 체계적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매일 글을 쓴다면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매일 운동을 한다면 건강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행위를 반복해 나갈수록 그 행위와 연관된 정체성은 강화된다. 나 자신의 정체성이 지금 당장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오로지 그것을 믿는다. 20년간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갔다면 이는 종교적인 인간이라는 증거다. 매일 밤 1시간씩 생물학 공부를 한다면 이는 학구적이라는 증거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체육관에 간다면 이는 열심히 운동한다는 증거다. 어떤 정체성에 대한 증거가 쌓여갈수록 그 정체성은 더욱 강화된다. 물론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만이 습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반복하는 행동도 습관이 되며 대개 그런 반복이 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삶에서의 경험 하나하나는 자아상을 조정한다. 그렇지만 공을 한 번 찼다고 해서 누구나 스스로를 축구하는 사람으로 여기진 않는다. 그림 한 장을 그렸다고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고, 하지만 이런 행위를 반복해 나가면 증거가 서서히 쌓이고 자아상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한 번의 특별한 경험은 그 영향력이 서서히 사라지지만 습관은 시간과 함께 그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 즉, 습관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습관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모든 행동이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유형을 제시한다. 어느 한순간의 사건이 자신의 믿음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투표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는 새로운 정체성의 증거가 된다. 이처럼 작은 습관들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낸다. 변화가 의미 있다면 실제로 그건 큰 변화이다. 습관은 자존감이다. 정체성 변화는 습관 변화의 길잡이다. 이 책은 당신 자신, 가족, 집단, 회사에서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상기시킬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변화를 위한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을 또는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이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변화에 대한 탐색은 노 없이 보트를 타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정체성은 단단한 포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매 순간 바꾸고 선택할 수 있다. 오늘 선택한 습관으로 지금 내가 원하는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100번만 반복하면 그게 당신의 무기가 된다. 3단 논법 패러독스로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우화가 있다. 작은 행동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반복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효과에 관한 이야기다. 이 패러독스를 설명해주는 한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동전 한 잎이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동전 10잎을 준다고 해도 당신은 그 사람이 부자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한 번 더 준다면, 또 한 번, 또 한 번 더 준다면 어떨까? 어떤 시점에서 당신은 동전 한 잎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면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만 한다. 아주 작은 습관에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사소한 변화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당신은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 더 변화가 일어난다면, 또 한 번, 또 한 번 일어난다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 삶이 작은 변화 하나로 바뀌었다는 걸 받아들일 것이다.
읽거나 1분 명상을 하는 등의 사소한 변화 한 가지가 주목할 만한 차이를 가져오진 않는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인생의 저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각각의 성공들은 저울의 긍정적인 접시에 오래알 하나를 더하는 것 같지만 서서히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다가 마침내 티핑 포인트를 맞이한다. 갑자기 좋은 습관을 꾸준히 하는 게 쉽게 느껴지는 것이다. 시스템의 무게가 우리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성공은 도달해야 할 목표나 결성점이 아니다. 발전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개선을 위한 끝없는 과정이다. 이미 말했듯이 습관을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제는 당신이 아니다. 문제는 당신의 시스템이다. 나쁜 습관들은 계속 반복되는데 이는 당신이 변화하길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으로 우리는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와 전략들을 갖출 수 있다. 때때로 습관을 기억해내기 어렵다면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시작할 기분이 들지 않는다면 매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떤 습관이 지나치게 어려운 것이라면 하기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습관을 꾸준히 할 기분이 들지 않는다면 만족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꾸준한 과정이다. 영원히 통하는 해결책도 없다. 발전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다음번 정체기가 올 때까지 4가지 행동 변화 법칙을 교대로 반복하라. 결과를 지속시키는 비결은 발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건강을 얻을 것이다. 배움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지식을 얻을 것이다. 저축을 멈추지 않는다면 부를 쌓을 것이다. 배려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정을 얻을 것이다. 작은 습관들은 더하기가 아니다. 그것들은 복리로 불어난다. 이것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다. 변화는 미미하지만 결과는 상상 그 이상이다. 네, 이제 이 책의 리뷰를 마치고요. 결국 습관이란 거는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틀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차이는 횟수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소중한 지인 3분께 제 채널을 공유해주세요.